네. 지금까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모습을 편집한 거를 그대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 편집은 풀 기자단이 청와대에서 한 거죠.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 한 거를. 그렇죠. 우리가 그 영상을 방금 전에 한 1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이걸 풀로 보내드린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풀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찍어서 내보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찍어준다. 일부 그대로. 편집은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야, 그렇죠. 하여튼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엠바고가 좀 걸려가지고 네. 2시 19분에 이제 끝난 걸로 네. 해서 총 한 40여 분 됐는데 2시 19분에 끝난 게 이제 이제서 지금 공개됐습니다. 네.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선 대통령께서 마음이 편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대통령 괜히 일부러 폄하한 것이 아니라 좀 얼굴도 좀 살도 네. 좀 오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게요. 조금, 예. 목걸이 하셨잖아요. 목걸이. 처음에는 굉장히 목걸이 뒤쪽에서 평상시에 잘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담화하고 하실 적에 네.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네. 정리돼가지고 좀 차분한 측면에서 일부러 이제 작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목걸이나 이런 치장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최순실 씨 옷은 아니네요. 최순실 씨 옷은 항상 깃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거 안 입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전 제일 아쉬운 게 네. 세월호 7시간만 해도 저런 얘기를 왜 이때까지 안 하셨냐 이거예요. 저 간단한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안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저걸로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네. 나는 정상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중대본에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2년이 걸렸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다주.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도 뭐 좀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어느 기업이 특혜를 받고 어느 기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그 중소기업 수십만 개 중소기업들이 네. 그렇게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아름으로 소개받은 그 중소기업의 그 준 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 그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감정과는 굉장히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걸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오늘 상춘관에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식으로 상춘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역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까요? 근데 그거 해소 역효과를 떠나서 이거 중대한 법 위반이십니다. 왜냐면 오늘 기자회견 한 게 네, 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직무 정지가 된 상태고 네. 지금 활동 공간은 관저로 한정돼 있거든요. 아하. 상춘제라 하는 곳은 네. 영빈관 같은 곳으로 해서 녹지원 옆에 설립이 돼 있는데요. 옛날에 YS가 클린턴 만나서 거기서 정상회의하고 그러는 네. 업무의 공간입니다. 업무의 장소에 와서 아하. 자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지만 한강욱 비서실장 배석했어요. 저 강석군 경제수석 배석하고 배성래 홍보수석, 정영근 대변인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지금 직무를 지금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하. 이거 헌재에서 중대하게 이거 경고 내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풀기자로 해서 편집까지 해서 냈다. 이건 대통령이 자기 업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직무 정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하. 제 판단에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고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하얀 옷 입고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하얀 옷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거를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하얀 옷 입은 거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네. 누군가 입을 수 있죠. 기획을 해서 내놨다 이거죠. 목걸이 걸어라. 뭐 막 그거야 할수 등등해서 있죠.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 자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경호의 서비스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비서실이 움직이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권한 대행의 지금 업무 네. 소위 말하는 지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네. 한강욱 비서실장부터 이 주요 수석들 다 데리고 나간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내용도 그러지만 절차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 봐집니다. 최양호 이사장의 지적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키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히다. 이러고 써서 안 될 약을 썼겠어요? 성형 의혹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다. 국가에 손해 끼친 적 없다. 성형 의혹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원장은 피부과 의사가 볼 때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성형을 받으신 거는 뭐 예전 사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뭐 성형 받은 게 표시가 나죠. 다만 그 네. 시점이 개인적인 시간에 휴가 기간에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눈이 좀 처져서 불편했을 때 그 쌍꺼풀 수술도 받고 그랬으니까 성형 수술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다만 지금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 세월호 당일날이니까. 참사 당일날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안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사진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게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다 사진이나 카메라 잡히기 때문에 네. 4월 15일 세월호 전날에는 분명히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4월 17일 날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양쪽 턱선에 명백하게 큰 구멍이 2개 나 있는 게 왼쪽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사진은 17일이요. 17일 사진에 여기에 구멍이 크게 뚫린 게 있는데 네. 이게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얘기로는 실 리프팅이라는 그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4월 15일 날은 깨끗했고 4월 21일 날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17일 날 사진에도 그 구멍이 뚫리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성형 의혹이라든가 이런 건 사적 영역인데 이게 국가에 손해 끼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없냐? 국가에 손해 끼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만일 4월 말씀하셨거든요. 16일 날 그 기자간담회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네. 그거는 국가의 손해를 크게 끼쳤죠. 자국민 300명이 충분히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똑바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수장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그 국가에 폐해를 끼친 게 뭐가 또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하. 저렇게 단순히 그 말할 계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피곤해서 영양주사를 맞았다. 네, 자, 그럴 수 그러면 있다, 이런 그럴 수 얘기죠.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피곤하면 술 많이 먹고 난 다음에 힘들 때 영양주사 맞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낫죠?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될 의료 시스템은 다 무너지고 자, 거기에 있는 주치의도 안 났다. 그다음에 뭐 저기 자문의도 안 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간호사도 안 했다. 그럼 누가 했냐고요. 자, 조금 짚고 본인이 넘어갈게요. 맞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아, 네. 그럼 누가 맞았냐 이거죠. 이것도 비선 의료라는 게 네.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의료 시술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받는다. 이건 네. 문제가 되죠. 조금 짚고 넘어갈게. 아까 저 최양호 이사장이 직무 정지 기간에 상춘관에서 저 기자 비서들 대동하고 기자회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저희 제작진이 확인했는데요. 법적인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황 소장님, 이게 지금 세월호 이 당일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중대본에 그날 상황이 생겨서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대통령의 설명은 그겁니다. 왜 중대본이 늦게 갔냐고 국민들 질타하는데 그때 중대본에 상황이 생겨서 바로 출발 못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중대본에 뭐 한 것도 없는데 뭔 상황이고 어허, 네. 5분 거리에 또 무슨 경호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저기 미용사가 1시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미용사가 3시부터 4시 사이 1시간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미용사가 갔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미용이나 이런 부분 안 하고 오늘은 나갈 일 없다라고 해서 네. 머리를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은 머리 안 하면 이 공식 자리에 안 나서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3시부터 머리를 갖다가 미용사가 들어갔다 하면 적어도 3시부터는 방문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5시 15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왜 2시간 15분 걸렸느냐? 그럼 중대본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오늘 설명은 겁니다. 그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4월 16일 일정에 대해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지금 제가 오늘 기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충분히 설명 안 된 걸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처음에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온 것이 11시 1분입니다. 네. 그러다가 11시 26분에는 전 언론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정 보도가 다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1시 29분에는 네네. 161명만 구조되었고 300명이 배 안에 있다. 라는 것이 해경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보면 오보가 있었던 시간은 불과 한 25분 안팎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 25분 안팎의 어떤 오보 때문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요 자기 해명을 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요. 그러지만은 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오해나 자신에게 어떤 지금 적용된 법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는 있어요. 특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검찰은 가고 싶어서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들을 불러서 하려 그러면요. 오늘 배석하는 사람은 대통령 변호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영한이 변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들을 배석해서 청와대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전을 갖다 이라고 굳이 그거는 우리가 뭐 법적인 절차는 이상이 그렇게 없다니까.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어쨌든 청와대의 비서진을 네네. 갖다가 데리고 했다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이제 해명을 하셨잖아요. 국정원 이제 몇십 년 된 지인인데 지인은 지인일 뿐이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는 그 지인이 최순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 철학은 내가 국정 철학을 가지고 했지 최순실이 한 건 아니다. 그냥 지인은 지인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주장이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네. 대통령은 국정은 내가 한 것이고 지인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뿐이지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디테일한 부분에 보면 대통령의 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을 준비하고 연배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오늘 대통령이 이 인사회를 하는 자체부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 기자들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치 않다. 마치 주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가이드라인 거. 제시한다고 지금 뭐 특검 아니요. 그거는 아닐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어쩌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무가 중단됐는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같이 뒤에서 배석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내 소신에 따라서 일을 다 했다. 한 채 나는 이익도 본 거 없다. 네. 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중심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유명한 기술 좋은 기업인데 안 뜨니까 내가 들어준 거다. 뭐가 문제냐? 네. 또 뭐 KD 커플에 도와준 것도 기술이 아주 좋은 중소기업인데 안 뜨니까 도와줬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들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중소기업 다 찾아 다녀야 돼요. 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대통령이 뭐 억울한 심정도 있으셨는지요. 사실 아닌 일이 사실같이 얘기가 돼서 참 왜곡 보도되고 허위가 남발해서 안타깝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고요. 참사 당일 의혹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다 이런 심정도 밝혔는데 오늘 기자간담회가 국민들한테 어떤 반향을 몰고 올지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통령은 하여튼 지난번에 기자들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다는 약속은 일단 지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 자리 만들어서 자세한 얘기 한다는 걸 오늘 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되기 전에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또 뭐 길지만 오늘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말씀하시죠. 그 백옥 주사나 이런 주사 저기 기자 질문에 그 사적 영향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예요?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아니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하시니까요. 사적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부정을 안 하시니까 부정 안 했다고 긍정으로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에 저는 맞았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민정상원장은 또 그렇게 맞으시려면 아까 한 박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맞으시려면 청와대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서 경호실 체계를 통해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세월호 구조 때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라 이런 지시도 또 내렸다니까. 그럼 그 얘기 왜 이제서 하시냐고요? 왜 이제서? 그래 늦었는데 이런 또 얘기를 하시니까. 30초만 딱 이야기할게요. 네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뇌물죄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특정 기업과 관련되는 문제에서요.
그걸 마치 국가 경제적 큰 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합병에 관한 부분은 특정 기업 오너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문제고 국가 경제적 큰 손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헤지펀드가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잘못된 합병 비율에 대해서 헤지펀드가 합병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같은 말을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거죠.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분석은 그거지만 또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우리가 하여튼 합병 지금 황 소장 합병 공모에 관해서는 엮인 겁니다. 엮은 겁니다. 이런 또 대통령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